자, 수목이하고 상윤이가 4시에서 5시 사이에 학교를 지나간다. 이때 학교에 각각 머무르는 시간은 10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윤이가 막 학교 4시 5분에 도착했잖아. 그럼 학교 4시 5분부터 4시 15분까지 학교에 있다. 그리고 이제 간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럼 만약에 5시 있다고 쫓아가면 5시 10분에 간다고. 알겠니? 10분일 때 상윤이와 수목이가 만날 확률을 구하시고. 이런 거 나오면 풀면 진짜 잘하는 거죠. 다음 풀어봐. 모르겠으면 지금 바로 풀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분명 만나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상윤이가 출발하고 나서 상윤이가 거기 떠났어. 근데 수목이가 왔어. 그럼 못 만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1초라도 만나. 그럼 1초 만나면 서로 안 본 사이야? 사는 아니고 완전 네 인생은 로봇처럼 사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상윤이가 4시 X분에 도착한다고. 상윤이가 4시 X분. 그럼 X는 뭐야? 0부터 10 사이 값이겠지. 10분 먹으면 됐으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수목이가 4시 Y분에 도착한다. 그래서 Y가 뭐야? 또 0부터 10까지겠지. 10분 먹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X는 사실 0부터 60이죠. 4시 몇 분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에 Y도 4시 몇 분이죠. 근데 상현이하고 수목이가 10분 머무른다 했잖아. 그럼 상현이하고 수목이가 도착하는 시간의 차의 절대값이 10분 이하면 되죠. 그럼 만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못 푼 거야. 근데 못할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난이도 제일 어렵다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X축이 상윤이가 도착한 거야. 상윤이가 상윤이가 도착하는 시간이야. 그럼 0부터 어디까지 있겠니? 60 있겠지. 그 다음 Y축은 수목이가 도착하는 시간이야. 그럼 0부터 얘도 60 있을 거야. 그럼 전체 면적은 뭐야? 3600이겠지. 그 중에 이제 상윤이하고 수목이가 만나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빼기 10은 x 빼기 y 더하기 10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는 y는 하나는 뭐야? x 더하기 10보다 작고 하나는 뭐야? x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그렇잖아. 그럼 먼저 y 절편 하나가 10이고 50.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y 절편 마이너스 10이고 60을 넣으면 50 나오지. 50.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상현이하고 수목이가 만나는 영역이지. 그 만나지 않는 영역이 뭔데? 얘가 40. 아니지. 얘가 50이지 맞지? 얘가 50, 50. 얘도 50, 50이니까 뭐야? 2,500이 안 만나지. 그럼 답은 1 빼기 3600분의 2500 되니까 36분의 11이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 문제
이게 조건부,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큼 면접 구하고 지랄 뜨는 거는 안 나와. 알겠지? 요 정도 수준 나오면 맞추라. 정말 좀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은 딱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돼. 그거 말고는 기하학적 확률은 또 나올 수는 있어. 또 나오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왜냐면 학교생이 존나 만들겠지. 뭐 양궁 선수가 양궁을 쏘는데 뭐 바람이 어째 불었을 때 어째 되고 저째 되고 이래 되면 그거는 이제 좀 신경 써서 풀어야지. 그거 못 짜겠는 방법이 없지. 알겠니? 그래서 서로 만나는 이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가 느낌이 오니?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잊지 말라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기하학적 확률하면 일반고 애들한테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과거한테는 이 문제를 꼭 설명해 줘. 이거 나와 있네. 이 책에도 있네. 5-6번 문제. 5-6번 이 문제를 한글로 바꾼 게 이거잖아. 5-6번 이 문제를. 알겠니? 그러니까 5-6번 이걸 딱 보면서 너가 학교 수학생은 요 문제 생각한다. 이거 내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5-6번 낸 다음에 무조건 이 문제. 무조건 이 문제. 이거는 옵션은 여러분 학교생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 옵션에 따라서 문제 푸는 거는 고민하시고 알겠죠? 상현이 수목이나 아예 풀지도 못했고 상현이는 그때 쌤이 문제 나올 것 같다는 뭐 몇 개 나왔는데 틀렸죠. 그런 게 마음이 아프다. 알겠냐? 이거 그 문제 풀어봤다는 거 알았지 풀 때. 그런 거 틀리지 말라고 알겠지? 이거 나왔는데 쌤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5-16번도 좋은 문제죠. 얘도. 타입이잖아. 한 장이 완전히 걸친다, 두 장이 걸친다, 세 장이 걸친다, 네 장이 걸친다. 그 말은 얘는 일단은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뭐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한 장이 완전히 걸치는 이건 이 케이스고, 두 장이 걸치는 거, 지금 세 장, 알겠지?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적어도 있어도 여사건이라 했는데 다 필요 없다니까. 저 여사건 확률은 언제가 여사건이라고 했어? 언제가 여사건이야? 여사건 확률은 언제가? 항상 여사건의 확률은 이 선생님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여사건의 확률은 내가 사건에 구해야 될 확률 PA가 아니 경우의 수가 NA가 있지.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했잖아. NA가 있는데 전체 사건의 개수가 NS가 있어, 맞지? 그거 절반보다 얘가 많으면 여사건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적어도 쓸 때 여사건 쓴다는데 내가 구해야 될 사건이 전체 사건이 만약 100가지가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될 사건이 50개 이상이면 당연히 여사건 구하는 게 편하죠. 알겠니? 그 다음에 또 그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야. 거의 대부분 이거야. 그 문제 풀다 보면 문제를 딱 풀다 보면 나는 솔직히 좀 이럴 때가 많았거든. 나는 이게 여사건인지 여사건이 아닌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많이 풀거든 솔직히. 근데 풀어보니까 케이스 분류를 내가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속으로 이 생각이야. 케이스 분류를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 씨발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다 하자면서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케이스 분류 4가지나 해버렸어. 그럼 다시 여사건으로 가는 그 시간 그게 아까워서 그냥 이래도 답이 나오는지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집을 한번 펴보는 거야. 그 답이 나와. 답이 딱 나왔는데 그 답이 70이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하니까 100까지. 그럼 이 여사건으로 풀면
그거 하나하나가 반성과 공부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반성과 공부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진짜 여사건 문제죠, 맞죠? 5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적어낼 때 이걸 확률. 그럼 XY가 같든지 YG가 같든지 ZU가 같든지 U하고 V가 같든지 이거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이거의 부정이 뭐야? XY도 다르고 YG도 다르고 ZU, U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만 같아도 무조건 0 되잖아. 그럼 하나가 같을 수도 있고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3개가 같을 수도 있고 4개가 다 같을 수도 있잖아.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 그럼 넷 다 다를 경우를 넷다 다르. 알겠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0까지 해서 맞지? 그치? 맞지? 그럼 넷다 다르. 눈의 수를 차례로 이렇게 할 때 넷다 다르. 맞니? 오케이. 와, 이걸 이래 풀면 멋지겠네. 잠시만. 이 뿌리가 버리 났네. 내 뿌리가 더 이상해. 쌤 잘못 생각했다. 쌤 어떻게 생각하냐면 쌤은 이 생각했거든. 넷다 다르기 때문에 교란순열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5개의 교란순열이니까 먼저 전체 가지는 120 가지고 120 가지고 그 다음에 5개의 교란순열은 44니까 120에서 44, 1에서 120 빼기 44에서 난 그래 계산했거든. 근데 내 풀이가 잘못된 이유는 얘는 연달아만 다르면 돼. 무슨 말이냐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다시 2 나와도 상관없어. 이거 두 개 뺄 일은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교란은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교란과 혼동 주의하자고 알겠지? 그러니까 혼동할 수도 충분히 있다 생각하거든. 교란과 혼동주의. 아니 풀이 과정은 이제 뭐야? 첫 번째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거고 맞지? 6분의 6이고 맞지? 두 번째는 6분의 5, 6분의 5, 6분의 6, 6분의 5 나오니까 전체 빼버리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알죠? 맞죠? 확률의 덧셈 정리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죠. 집합으로 본다는 거지. 집합으로 본다면 합집합의 경우의 수죠. 합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합사건 B의 개수는 A의 확률 더하기 B 확률에서 곱의 개수도 맞지. 배반이면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맞지? 맞지? A 공부 포기 사건 맞지? B 수학 성적 오를 사건 맞죠? 공부를 포기하면 수학 성적 안 올라야 알겠죠? 나 항상 말하는 거예요. 수목이하고 상윤이한테 항상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알겠죠? 포기하면 이제 엿되는 거예요, 알겠니? 10등만 올리면 보니까 대대예요. 진짜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등 올리면 원하는 대학교 가세요, 3학년 가면. 파지 말고 중시야. 아니다. 파라면 좀 깊게 파. 아이고 그냥 판단. 그래, 그래야 시원하지. 살짝 해보면 근데 좀
그렇지 않나? 나갈 줄 어렵구나. 자, 뭐 풀 게 없어서 6-3번까지 넘어갔어, 알겠지? 헷갈리지 마. 필요한 것만 보면 돼. 헷갈리지 마. 그냥 니 나름 헷갈리게 하려는 거야. A, B라면 이제 이거 두 개만 있는 거야. 이 C, D는 보면 안 돼. A, D라면 배반이네. 그냥 이 느낌만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것만 봐. 얘는 어떻게 봐야 돼? 모르가네 그렇지 맞지? A 합사건 B의 여사건 맞지? 내가 지금 사건이라는 용어 계속 쓰잖아. 그러니까 집합은 사건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 내가. 자, 10개 중에 2개의 불량품이 있는 사건. 그러니까 그럼 불량품 나오는 건 5분의 1이겠지. 맞지? 그치? 10개 중에 2개의 불량품이니까 불량품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맞지? 상민아 제발 문제 다 했고 나중에 바뀌면 또 생각해. 이 새끼 무슨 생각이냐. 쌤 뽑으면 달라지잖아요. 이 생각인 거야. 알겠니?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문제 읽고 나중에 결정해라고. 풀어본 거 봐봐. 평소에 문제 풀 때 네 시험 칠 때 그래 안 풀 거잖아.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다 알고 푸나. 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 비복원인데 하면서 5분의 1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근데 니 눈빛만 보고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았지? 근데 네가 시험지 풀 때 이게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알고 푸나? 근데 니는 왜 네가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 또 푸는데? 이 공부 아니라 해도 그 암기가 뭐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년 동안 이래 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어떡할래 임마. 나중에 이게 5분의 1이 아니면 비복원이니까 5분의 1이 아니네요 하면서 난 바꾸려고 했어. 근데 니는 속으로 쌤 이거 비복원이라서 5분의 1 아닌데 이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근데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시험 칠 때도 이 문제는 비복원이 아니니까 5분의 1로 하면 안 되네. 이게 떠오르면서 푸나. 읽어보고 푸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공부했던 기억으로 풀지 말라고 제가. 알겠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시험 잘 치겠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고 상윤아 봐봐. 문제를 끝까지 읽고 이게 똑같은지 아닌지 판단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나오긴 나오잖아. 너가 학교 시험에 60%는 솔직히 점수가 똑같잖아. 그거 누구지? 차원가고는 100% 씨발 개판이야 진짜. 근데도 공부. 너가 완전 정석이래. 맞지? 인정하지 너? 그러니까 상윤아 끝까지 다 읽고 이거 정석 문제네 이거 정석 문제 아니네 이렇게 판단해. 알겠지? 지금도 풀 때도 알겠지? 지금도 끝까지 다 읽고 내가 이 문제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지. 답 알고 푸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알겠지? 그 말은 네가 지금 내하고 쌤이 그냥 한 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 질문을 받는지 네가 궁금했다 했잖아. 근데 내가 만약 한 번 더 설명해 주잖아. 그럼 네 풀이 알거든. 니네 답을 알고 내 설명을 들으면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내가 알았던 기억들을 있잖아. 버리려고 노력해. 너네는 기억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나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답이 더 떠올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게 풀어봤던 기억들을 웬만하면 이거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왜냐면 난 수학쌤이니까 이 문제를 아까 그 앞 시간에 있는 애한테도 말했는데 어떤 수학생이 문제를 풀었어. 근데 딱 풀어줬는데 이거 네가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푼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수학생이 많잖아 솔직히 생각보다. 왜냐면 지도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는 과학고를 다녀서 워낙 똑똑한 쌤들한테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너네는 그걸 모르겠지만 일반고는 진짜 많거든. 질문하면
아 그냥 이래 푸는 거야. 막 이렇게 넘어가는 밀고 쓰는데 진짜 많거든. 없을 것 같나 많을 것 같나? 많을 것 같지? 근데 그걸 너네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 너네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풀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근데 네가 공부할 때는 그냥 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네가 떨리지. 떨릴 수밖에 없지. 왜?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 내 모습인데 시험지를 봤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정석 풀 때는 다 알았는데 왜 이래 안 풀리지? 이래 돼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지. 중요하다 생각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했잖아. 다 풀리는 문제.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떠한 새로운 문제집을 줘도 문제를 보자마자 다 풀린다면 그거는 베스트지. 이해돼?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을 읽자마자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답이 만약에 떠오른다. 나는 그게 오히려 두려운 상태라고 생각해. 왜 두려운 상태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지를 상윤이가 받았는데 시험지에도 어떻게 풀지 말니까 다 보인다 맞지? 그럼 다행이지 맞지? 근데 만약에 시험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풀지 생각이 안 나. 그럼 머리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멘붕 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접근할지 그걸 생각을 많이 해요. 보자마자 답이 떠오르는 거 중요도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답이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답이 떠오르는 거 중요해. 왜냐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 너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한데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한데 괜히 그 풀이를 기억하지 말고 또 어렵게 풀 필요는 상윤아 있을까 없을까?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해. 근데 그 답이 떠오르는 그 모습에 스스로 경계를 해라고. 그걸 기뻐하시면 안 된다 이거요. 절대로 너네가 치게 될 시험은 보자마자 답이 떠오를 확률보다 보자마자 아씨 어떻게 풀지 이 생각이 들 확률이 높다. 인정해야 안 해. 맞잖아.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고 무조건 다 외우고 풀이도 다 외우고 연습 문제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풀이 다 외워. 알겠니? 알겠니? 근데 풀이를 외우고 나서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상윤이하고 수목이한테 진짜 중요한 말을 할게. 풀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면 풀이가 떠오를 거라는 절대로의 착각은 하지 말라고. 절대 풀이는 안 떠오르게 돼 있어. 떠오르면 너네가 실력이 급등한 거야. 그 떠오르기 쉽지 않아. 알겠지? 항상 시험 끝나면 갑수쌤이 하는 말. 야 이거 다 가르쳐줬잖아. 씨발 나는 다 안 배운 것 같은데 이 느낌 들잖아. 나는 그 문제집을 보면 다 배운 것 같아. 근데 그거 내가 너네들한테 쉽게 뱉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 쉬운 수준 아니야. 나는 어떤 시험지를 봐도 이 풀이가 탁탁탁 떠오르거든. 그거는 쉬운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경지에 오른 수준이라고. 너네도 그래 됐으면 당연히 좋겠는데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경지는 자연스럽게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당장 답이 안 떠오르는, 그러니까 답이 안 떠오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좆됐다 이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그리고 제발 남들도 안 떠올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로 남들도 안 떠올라요. 걔들도 안 떠오르지만 그냥 풀어보니까 풀리는 거야. 알겠죠? 착각 절대 하지 마. 자, 10개, 4개를 삭제했을 때 이 중에 불량품이 1개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 했지, 맞지? 맞지? 네. 1개 이하. 이게 굉장히 쉽네, 맞지? 이거는 10개 중에 4개 택하고, 맞지? 불량품 2개 중에 하나 뽑고, 8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 8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겠네, 맞지? 맞지? 오케이. 대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여사건에 나왔냐면 불량품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지금 불량품 2개 뽑는 사건을 구한다면 빼버리면 돼. 맞지? 영어학교.
흰 공 두 개, 검은 공 세 개, 붉은 공 세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두 개를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이 맞죠? 그럼 흰, 검, 불 나오죠, 맞죠? 서로 다른 색이 보면 흰검, 흰불, 검불, 그다음 흰불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맞죠? 이게 여사건이네요, 맞죠? 1번의 확률을 구한다면 1에서 1번을 빼버리면 답이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또 여사건 문제에서 나온 거냐, 맞죠? 그러니까 봐봐, 쌤도 2번을 딱 풀고 2번 나는 뭐야? 흰검, 검불, 흰불 이랬잖아. 쌤 여사건을 풀면 되잖아요. 풀고 나서 난 떠올랐다고. 나 진짜 양심 사기 안 찍게. 쌤 바로 여사건 안 떠올랐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머릿속에 아 이게 여사건이 아닐까 이제 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풀고 나서 떠오르는 거 문제될 거 없다고. 뭐 시간 차이 얼마나 난다고. 알겠냐? 근데 풀고 나서 떠오르는 것도 다행이야. 일단 풀긴 풀었잖아. 근데 여사건이 안 떠올라서 풀고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해. 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보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로 갔는데 여사건으로 왔는데 풀려. 그것도 베스트지. 맞니? 자 7장 가봅시다. 다 했네요. 요거 하면 이제 시험 볼까지 끝났고 내일은 기하합시다. 알겠죠? 상현이는 몇 번 더 나오노? 문제? 저 두 번 더 써보니까 내일 포함해서 한 잠시만. 내일까지 포함해서 수업 그러니까 토일 한 번으로 아니 그러니까 7번 남았더라고요. 내일 포함. 아 좋네. 엄청 많이 남았네. 진도 다 끝났으니까 네가 지금 질문만 많이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질문만 계속해. 알겠냐? 네. 그 정도는 나는 4번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7번이면 두 바퀴도 돌릴 수 있지. 아니 우리가 풀이를 2바퀴나 돌릴 수 있다. 나는 다 해줬잖아. 나 내일 1시간에 웬만하면 기하 다 했거든. 중요한 것만 빡빡빡 넘어갈 거니까. 일단은 미적하고 확률에 초점 맞춰. 기하가 모르겠다. 기하는 복불복이니까 그냥 정석 위주로만 공부해. 준원이 형이 기하 있잖아. 준원이하고 대윤이 형이 기하를 되게 겁나했거든. 왜냐면 그 경과에서 기하 졸라 어렵게 가르쳤거든. 작년에 준원이 수업할 때. 신기한 걸 엄청 많이 가르쳤다고. 얼마나 신기한 걸 많이 가르쳤냐면 쌤도 못 풀겠더라고. 그래서 준원이한테 내가 못 풀겠다 준원아 우리 구글에서 찾아보자 하니까 준원 지가 찾아서 풀었거든. 근데 기시험 존나 쉽게 나왔어. 기하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쌤이 어렵게 가르친다고 그걸 그 신경 쓰지 말고 기하는 복불복이 아니겠냐. 그러면 어렵게 나왔다 치자 알겠지. 그럼 니만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기하는 살짝 풀 수 있는 것만 푼다 이런 관점으로 좀 가볍게 넘어가. 근데 확률하고 미적분은 무조건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러니까 확률 미적분에 초점을 더 많이 주는 게 맞아. 기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석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막 준원이가 그때 기하가 어떻게 나왔냐면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을 만약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포물선이 이게 있잖아. 이걸 이렇게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걸 수업을 했더라고.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아니 회전만 배우지. 근데 회전만 배우는데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타원에 여기 원이 있을 때 이 원이 이렇고 타원을 돌아갈 때 이 원들의 자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걸 공부했더라고. 아 씨발 모르겠더라고 나도 솔직한 말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수업 때 했겠지. 그러니까 준원이는 이제 하고 쌤 너무 어렵던데 이러길래 질문하길래 프로는 줬지. 프로는 줬는데
아 이래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속으로 이 생각 들더라고. 나는 풀겠지만 이걸 내가 준원이한테 풀려고 하라고 했을 때 쥐가 막상 시험 칠 때 안 풀리면 어떡하라고. 어떡하지 이래 생각해갖고 나도 엄청 고민인데 기아가 졸라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상현이하고 승목이는 기아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어차피 너네 못 풀어. 어차피 너네 못 풀어. 알겠냐? 그럼 기아는 그 뭐고 그 뭐고 정석에 있는 수준. 그 다음에 상현이 그 승목이 동영상 안 봐서 내가 지금 아직 안 줬는데 상현이한테 내 프린트를 하나 줬거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이상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포물선에 대한 성질을 엄청 한 8가지 알려줬잖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조건 방류가 곡선 정리해야겠지. 자, 조건 방류는 그냥 이겁니다. 조건 방류는 그 뭐지 그 경남과학부에서 100명이 있어. 100명. 남자 몇 명이야? 80. 아 존나 많네. 여자가 뭐야? 20명이 나왔지. 네. 자 근데 이화여대를요. 여대를 4명이 합격했대요. 알겠니? 네. 그러면 합격률이 25분의 1이 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잖아 맞지? 이게 조건법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 하기는 애매해. 그러니까 합격률이 25분의 1이라면 그 25분의 1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거할 때 이런 거 조건 방류 언제 많이 쓰냐면 투표할 때 많이 쓰는 허수가 있다 하지.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서는 허수 또는 헛방이 있다 이런 말 하지. 무슨 말이냐니?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데 나 이 조건 방류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이 나. 아, 개새끼들. 미장 초등학교 앞에 문구 좀 했던. 아, 생각 아직도 충격적이야. 초등학교 왕년 때다. 나의 조건 방류 경험 이야기를 알려줄게. 초등학교 왕년 때야. 그때 미니카가 되게 유명했거든. 아, 지금도 너무 웃겨. 미니카의 트랙을 내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니카 트랙 아니 혹시? 지금 생각하면 그 트랙이 얼마 안 비싸. 2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뽑기 하면 100원으로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뭐고 용돈을 받았어. 그 뭐고 엄마한테 용돈을 3만 원이 있었거든. 그럼 3만 원이면 2만 원 주고 사면 되잖아. 근데 뽑기로 뽑겠다고 해서 아저씨한테 갔거든. 아저씨 혹시 이거 다 뽑혔어요? 이러니까 아니 아직 1등은 안 나왔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27,000원치를 했어. 근데 2만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학적 계산 지금도 내가 웃는 이유는 그때는 그 생각을 한 2만 원 넘어갈 때 속으로 무슨 생각 울면서 했어. 그때까지도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니? 이해되겠니? 근데 27,000원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동전을 딱 넣으려는데 이제 게임기가 딱 꺼지는 거야. 그래서 왜 꺼지냐니까 이제 뽑기 카드가 다 소진된 거지. 근데 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내한테 사기친 거야. 그 아저씨 1등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어제 나왔나? 이거는 와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어제 뭘 한 거야. 이걸 뽑아야 되는데 이걸 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니? 예. 나의 인생 첫 조건 방문의 경험이. 아 진짜 정확한 경험인 게 아니냐? 그게 조건 방문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조건 방문은 허수. 나 그 아저씨. 그 문구 좀 망했거든요. 망할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해. 그 문구 좀 망했어. 어떡해요. 초등학생 5살째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사기치면 정확하게 기억나. 진짜 그때 우리 때 너네 때는 미니카 안 유명했지? 유명했나? 요즘 아이들 미니카 안 갖고 놀는데 우리 때 사이버 경무대라 하면서 미니카라는 게 있었거든. 하여튼 미니카 트랙을 사고 싶어도 사봤자 쓰레기들 같아. 어차피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하연에 4명 합격하면 100명 중에 뭐야? 4명이라면
요거는 확률이 25분의 1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허수가 있다고 허수. 그럼 실제 이대 합격률은 20명 중에 몇 명은 합격했다? 4명 합격했다. 이렇게 뽑아야 될 거 아이가 맞지? 그럼 여기서 보면 4명, 4명은 똑같지? 네. 결국 얘는 이 확률은 항상 전사건분에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조건 방문은 항상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전사건의 축소야. 요 빨간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얀색으로 그냥 적어버릴까? 그러니까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이렇게 있는데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난 거야. 결국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거랑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이잖아, 맞지? 그럼 수학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건 봐봐. 얘도 A 일어났지? 그 다음 B도 일어났지? 맞지? 네. 그 다음 얘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났지? 그죠. 차이점은 뭘까? 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전사건분의 그 일어날 확률인데 얘는 전체고 얘는 A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A, B가 그렇지. 저게 맞아. 근데 저게 상윤이가 말한 게 정확하게 맞거든. 정확하게 맞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솔직히 조건부 확률을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길래 내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냥 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 상윤이가 말한 게 정확하게 맞아. 책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고 알겠니? 근데 내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 조건부 확률은 사실은요. 이거는 B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A와 B가 뭐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고요. 조건부 확률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난 전제에서 B가 일어난 확률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B가 조건부 확률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사건 A가 이렇게 있고요. 사건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일어난 확률인데 전제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나는 전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 중에 이걸 물어본 게 조건부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조건부 확률을 보면 두 가지를 좀 애들한테 많이 질문해. 조건부 확률 결국 A 일어났지? 결국 B 일어났지? 결국 A, B 다 일어났지? 그럼 이거랑 차이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다고. 근데 이런 고민에 결국은 아까 금방 상윤이가 말한 것처럼 곱사건의 확률, 이거는 곱사건의 확률이라지, 맞지? 아니면 확률의 곱셈 없지. 상윤이가 말한 건 여기서 얘가 얼만큼이냐 이걸 지금 물어본 게 상윤이의 질문이야. 상윤이가 말한 거야, 맞지? 네. 근데 조건 확률은 여기서 얘가 얼만큼이냐 이 말인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맞긴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건 거였다고. 뭐냐면 조건 확률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쉬워. 왜냐면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 그냥 전사건의 축소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경우의 수로 본다면 얘는 NA를 NA 교집합 B고 맞지? 얘는 뭐가 돼? NS를 뭐야? NA 교집합 B야 맞지? 그러면 A 교집합 B, A 교집합의 B는 개수는 똑같아. 근데 얘는 전사건이 이렇게 축소가 된 거라고. 알겠니? 그 말은 나는 이게 끝인데 그러면 왜 애들은 많이 어려워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내가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 근데 조건 확률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B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A 일어났지, B 일어났지.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냥 B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전제가 뭐야?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난 거예요. 음.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세상은 이 세상이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 방면 우물 안에 개구리 있는 거지. 우리는 보면 뭐냐면 밀양 뭐야 작고 부산 뭐야 졸라 크다. 서울 됐다 크다 했잖아. 그게 우리 입장에서 뭐야 우물 안에 개구리죠. 뉴욕에서 서울 보면 야, 족밥이네 이럴까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거. 근데 뉴욕보다 서울이 더 좋대. 알지? 서울이 전 세계에서 한 5번째로 좋은 도시고 큰 도시다. 서울만큼 좋은 도시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갖고 쓸데없이 좋게 만들어. 아, 진짜 너네 생각보다 나는 뭐참 애들 가르친다고 시간이 없어갖고 그런데 내가 외국을 한 2번, 3번밖에 못 나가봤는데 외국 니 몇 번 가봤나? 어디 가봤나? 미국이랑 일본이랑 와 대만 좋은 데 사갔네. 미국은 몇 살 줄 알아? 초 이틀. 그 기억 안 나겠네. 니는 어디 가? 좀 급이 다르네. 창원급인데 애들 학원 방학 때 여행 어디 갔다 하니까 미국 한 6박 7일로 갔다 왔어 막 이러잖아 애들. 엄마 가족끼리 미국 다 갔나? 저의 사촌 그 아빠 동생분이 그 미국에 한 4년 동안 출장 약간 비슷한 걸 하시는데 그 사촌 가족도 있겠다 갔다 오자 해서 여름방학 한다는데 그럼 어디에 있었는데? 애틀란타, 플로리다. 발음이 이렇게 안 좋나? 한 달 살았으면 일본은 몇 살 때 갔나? 초4가 그럼 다 기억도 안 나겠다. 기억나? 일본 가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알죠? 일본은 카드 안 되는 거. 지진 나서 일본은 카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상점 가면 전부 다 지폐로 다 해야 되고요. 아직도 일본은 지하철 탈 때 표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버스 탈 때도 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띡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미국도 애플페이 연자 만들고 지랄하고 있잖아. 우리 삼성페이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 시술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는 A 합사건, A 곱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이죠. 그럼 얘는 A 확률 곱하기 뭐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뭐야? B가 일어난 확률 1에 곱하면 되지 맞지? 맞지? 네. 그 다음 B를 해버리면 뭐야? A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맞지? 네. 자 이게 P분의 PA 교집합 B고 이게 PB분의 뭐야? PA 교집합 B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이건 확률의 무슨 점이? 곱셈 점이 되게 중요한 거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만 기억할게요. 요 두 개 공식을 우리가 베이스 정리라 하거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제발. 알겠죠? 알고 있으면 좋아요 베이스 정리. 자 베이스 정리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뭐냐면 상윤이가 이번 수학 성적이 엄청 올랐어. 엄청 급등했어 알겠니? 근데 상윤이의 수학 성적이 급등한 이유를 찾고 싶은 거야. 알겠니? 첫 번째 조건은 뭐야? 갑술쌤한테 수업을 들어서 수학 성적이 올랐을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럴 리는 없죠. 지금까지도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상윤이의 수학 성적이 뭐야? 올라서 갑술쌤 수업의 도움이 됐던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항상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코로나 이쪽에서 보자. 코로나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에 이걸 있는데 양성이 나왔어. 내가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맞지? 코로나에 걸려서 백신을 맞고 내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죠. 백신은 근데 안 맞고 양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거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때 쓰는 게 요거거든. 봐봐. A 확률에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난 확률 곱한 거다. B 확률에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 확률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네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고 있다면 네. 이거를 찾을 수 있지. 그죠. 그럼 얘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난 확률이고 네. 얘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A가 일어난 확률이지. 이거 0.7이고 이게 0.3이야. 맞지? 결국은 뭐야? A가 B에 영향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A가 일어난 가정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은 0.7인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난 확률은 0.3이 나왔다 치면 이게 0.5, 0.5 같으면 서로 영향 주는 거는 뭐야? 없다. 근데 이건 0.7이고 이게 0.3이면 A가 B에 더 많이 뭐를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잖아. 이런 걸 베이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유식하게 사전 사건, 사후 사건이거든. 어떤 일들이 탁 일어나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렇고 선생님도 지금도 막 아프지만 선생님도 이제 쫄딱 망하기 전에 보면 항상 징조라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쫄딱 망하고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니? 그럼 그 징조가 이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상현 입장에서는 갑수 수업을 들어서 수학 성적이 망한 건지 아니면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수학 성적을 망했는지 그 결과를 할 땐 결과는 이미 일어났는데 그 사전의 사건이 뭔지를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구할 때 쓰는 게 이 베이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학교쌤 아마 엄청 강조 많이 하실 거거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시험에는 나올 건 크게 없어. 그냥 공식 쓰는 거니까. 알겠니? 학교에서 베이스 정리라면서 강조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들으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난 베이스 정리가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설명을 대학교 때 들을 때 와 씨가 뭔 말이야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너네가 그 베이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줬어. 알겠지? 내가 근데 여기서 더 깊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시험에 나오기에는 애매해. 근데 이게 뭔가 설명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번 꼭 좀 구글이나 해서 검색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여기도 문제는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끝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고. 그럼 학점 끝났냐 오늘 맞죠? 연습 문제 꼭 풀어오시고 알겠죠? 연습 문제는 니는 다 다음 주에 나오나? 저요? 아 이번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또 나오나? 왜? 학교 행사. 니는? 니 다음 주에 근데 못 오잖아. 다음 주 토요일에 얘랑 같이 하자 진짜. 제발 동영상 봐라. 알겠지? 네 동영상은 얘가 볼 필요가 없지만 얘 동영상은 네 봐라. 알겠지? 네 동영상은 결국은 네가 얘보다 늦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거니까 네 건 녹화 안 한 거야. 알겠냐? 제발 봐라.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둘이서 봐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냥 풀면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잖아, 맞지? 네. 그럼 얘는 이게 0.6이라는 거고, 맞지? 맞지? 네. 많이 쓰죠. 나는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난 사실은 이래 많이 쓰는데. 나는 이거 안 넘겨. 나는 이거 많이 써.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나? PA 교비. P는 찾았고 요래 곱하면 뭐야? 아니네. 요래 못 곱하네. 맞죠? 맞죠? 못 곱하네. 0.3 0.6 이건 0.6 0.6 그냥 미지수로 잡아서 풀어도 된다. 알겠지? 미지수로
잡아서 그러면 이건 PB분의 이렇게 좀 미지수 잡아서 풀린다 이제 한 문자로 결국 다 막혀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0.25의 PB에 바뀐다고. 알겠니? 네. 0.25의 PB.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이건데 요게 뭐야? PA 교집합비가 0.25의 PB가 되잖아. 네. 맞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0.25의 PB 맞지? 네. 맞지? 그다음 PB TA가 0.3이고 이건 PB니까 맞지? 그럼 다 PB 쪽으로 다 바뀌니까 맞지? 다 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지하철 승객에서 남자 승객은 60%, 안경 쓰는 승객은 30%, 안경을 쓴 남자 승객은 20%였다 했잖아, 맞지? 네. 나는 이 표로 크기를 말해, 표. 자, 이거는 남자, 여자 맞지? 네. 그 다음에 안경. 자, 남자 승객은 60%, 그러면 600명, 60명, 40명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수로 가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정수 나오면 최소 공비수 곱하면서 또 맞춰봐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 안경 쓴 승객은 30%, 안경을 쓴 남자 승객은 뭐야? 20%라 했잖아. 그럼 전체 내한 100명 잡았으니까 얘는 뭐야? 요건 20명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네. 맞잖아. 네. 그렇지. 근데 안경 쓰는 상경이 30명 돼야 되니까 맞지? 네. 맞지? 그렇지. 그럼 얘는 10명. 그죠. 얘는 뭐야? 40명. 얘는 뭐야? 30명. 30. 혹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면 이제 상관없는 거고 안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승객이 안경을 쓸 남자였을 때 안경을 쓰는 거 3분의 1이겠지. 맞잖아. 나는 이렇게 잘 풀어. 그리고 표로 만들기도 괜찮아. 이거 진짜 좋아. 근데 원래라면 얘 엄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60K, 40K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알겠지? 표 만들기 생각보다 한번 해보세요. 남자 승객을 택하는 상관은 0.6, 안경 쓴 택하는 상관은 0.3. 문제 조건은 잠시만 동영상 잠시만 끄. 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 일요일날 있잖아. 얘들 일요일날 11시에 와도 된다 알겠지? 내가 선택한 거 알지 알겠지? 3월 1일부터 열차 시간이 바뀌었더라. 그 내가 원래 올 때가 10시 40분 차를 탔거든. 먼저 큰일 났어. 9시 40분 차 타야 돼. 10시 40분 차가 없어져 버렸어.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10시 40분 차가 불쌍하다. 그래서 10시 40분 차가 11시 40분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그거 타고 내가 1시더라고. 그래서 그 앞차를 타야 돼 내가. 앞차를 타면 미란 도착하면 11시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11시에 와요. 11시. 원래 11시 반이었잖아 우리. 그래서 계속 그래야 되나 본데. 코레일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코레일이니까 쌤이 또 쌤 하나 때문에 열차 하나를 만들 수는 없잖아. 뭐 쌤인데 열차 한 대 사줄래? 전세기나 전세 열차 이런 거 있잖아. 지만 타는 열차 전체를 지 혼자 타는. 김정은 그런 거 타고 다니잖아. 그런 거 하나 사줄래? 내가 출발할 때 열차 대기 시켜요. 안 껐지? 그래 안 껐을 거야. 맞네. 자, 임의로 택한 승객이 여자였을 때 안경을 쓰고 있죠. 그냥 4분의 3이겠네. 맞나? 맞네요, 맞죠? 네. 원래 풀라면 어떻게 돼요? 남자인 걸 A, 안경 쓴 택하는 걸 B라고 하면
0.6, 0.3 그다음에 교집합 0점이니까 0.6분의 0.3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지? 네. 그러면 여자인 거는 A의 여사건이겠네, 그죠. 맞지? 그다음에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거는 B의 여사건으로 가야 되겠네, 맞지? 네. 맞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조건 방류 풀어보면 알겠지만 나도 어려워. 쌤도 어려우니까 너네도 그냥 공부하면서 느껴. 처음에 있잖아, 조건 방류는 이렇게 사건이 이거 잡는 게 어렵거든. 뭐를 A로 뭐를 B로 잡고 이게 어렵거든. 그러면 내 기준에서 말할게. 나는 일단 잡는 게 어려우면 그냥 일단 풀어봐. 안 잡고. 근데 지금 안 잡고 풀었잖아, 사실. 그리고 나서 답이 맞지. 그리고 답지 보면서 잡는 걸 연습을 했어. 역으로. 그러니까 안 잡히는데 잡으려고 계속 보고 있어봤자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사실 저렇게 A랑 B랑 안 잡아도 문제 풀리는 거는 너네도 인정하잖아. 그냥 대충 이래 생각하고 이래 생각하면 문제 풀릴 거라는 거 너네 인정하잖아. 나도 처음에 그래 해. 그래갖고 나중에 갑지 적으려고 잡아. 그 다음에 알지만 확률은 서술형이 없잖아. 확률은 서술형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마다 풀이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서술형 배점을 하나? 다만 맞으면 작성이라고. 맞잖아. 확률은 서술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술형 답은 어떻게 적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풀이라고. 제가 푸는 네가 푼 게 답인데.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이런 거는 서술형이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미분이 사람마다 미분이 다르진 않잖아. 사람마다 미분값, 적분값이 다르진 않잖아. 근데 확률은 보시면 알겠죠. 경우의 수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옆에 지금 친구들 공부하지만 이 개새끼 또라이 존나 잘 푸네 이런 새끼 드는 애들 있잖아. 나는 이거 푸는데 한 10줄 푸는데 막 3줄 만에 풀었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럼 3줄 만에 풀었으니까 니는 3점, 니는 10줄 만에 풀었으니까 10점 이래 줄 수는 없잖아.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확률은 서술형 그러니까 서술형을 하려고 연습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서술형 적을 때 어떻게 해놔요? 그래 되게 두려우면 답을 먼저 구하고 이렇게 적는 거를 그냥 답지 보면서 익히면 된다고.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 말을 하는 게 내가 학생이면 분명히 난 그래야 할 거야. 나는 그럼 지금 선생님은 만약 이거 풀려면 이렇게 풀 수 있냐? 이래 못 풀어놔. 나는 그냥 답만 떠올라. 알겠니?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한 개를 뽑고 B는 임의로 한 개를 뽑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죠. 네. 맞죠? 이게 그 마트에서 엄마 빨리 뛰지 마세요죠. 이거 엄마 빨리 뛰지 마세요죠. 뭐죠?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뭐야? 10분의 3이야, 맞지? 네. 근데 B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뭐야? A가 당첨된 상황에서 뭐야? B가 당첨될 수도 있지, 맞지? 근데 A가 뭐야? 이거는 이거죠. A가 당첨이 되고 B가 당첨됐을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당첨이 뭐야? 안 됐는데 B가 당첨됐을 수도 있죠, 맞지? 맞지? 그러니까 꼭 이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풀 때 그러면 A 당첨됐어요. 그 다음에 뭐야? A가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B가 당첨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A 당첨 안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당첨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B가 당첨되는 거. 맞지? 그럼 A가 당첨됐어 뭐야? 10분의 3 맞지? 그러니까 B는 뭐야? 9분의 2밖에 안 되지. 맞지? 9개 중에 2개니까. 그럼 A가 당첨이 안 됐어. 10분의 뭐야? 7. 그럼 B는 뭐야? 9분의 3이 되죠. 그러면 90분의 뭐야? 30이니까 똑같다고 또 3분의 1. 90분의 27이니까 또 똑같이 뭐야? 10분의 3. 그러니까 A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걸릴 확률은 똑같다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이상은 무작위면 빨리 간다고 당첨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가서 빨리 가서 당첨 제비를 빨리 뽑을 수도 있잖아. 근데 늦게 가서 빨리 간 새끼들이 허수를 다 없애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마트에서 빨리 뛰지 마세요. 자,
자, 이제 추첨합니다. 추첨합니다. 저 당첨돈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도 내가 걸릴 확률은 똑같이 0에 가깝다. 알겠니? 그 걸리겠나? 씨발. 안 걸리지. 요게 베이지죠. 요게 베이지죠. 요게 베이지. 자, 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 맞지?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은 뭐야? A가 일어난 상황에서 A 일어나니까 B 일어난 거,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일어난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항상 있잖아. 쌤이 엄청 중요한 게 이거다.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내가 엄청 중요한 게 이거다. 여기서 지금 금방 문제 풀 때였는데 B인데요. 이 P는 이런 느낌이 되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맞지?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이 확률은 결국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시잖아.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뭐야? 대만 사건이라고. 알겠니? 그럼 사실 이거는 이거잖아. 아니? 네. 근데 이걸 풀어서 또 적으면 이거잖아. 그죠. 이걸 또 풀어서 적으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래 다 됐는데 결국 이거는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고. 이게 결국 PB니까 얘들아.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베이지점이라고. 아. 뭐냐면 B가 일어났다는 사건 하에 A가 그러니까 항상 네. 우리가 조건 방면을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게 조건 방면은 뭐냐 하면 애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라 이러거든. 그건 아니야. 조건 방면은 이거는 뭐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A. 그렇지. A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근데 B가 얼만큼 영향을 줘서 A가 일어나냐 이 말인 거야. 네.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얼만큼 일어나냐 이 말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A가 일어난 확률인데 그냥 전체에서 A가 얼만큼 일어나냐 이 뜻이 아니고 B가 영향을 줘서 A가 일어난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알겠니? 아, 무슨 소리인지 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B가 아니다. 씨발 필요 없다. B가 그러니까 A가 일어난 확률인데 B가 영향을 줘서 A가 일어난 확률이 얼만큼이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뭔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A도 일어났고 B도 다 일어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B가 A에 영향을 줘서 얼만큼 일어났냐? 얘는 A가 B에 영향을 줘서 얼만큼 일어났냐 이 말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마 아빠가 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잘해서 행복한 건지 아빠가 잘해서 행복한 건지 따지려면 이걸 써야 된다고. 엄마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아빠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좋은데 그럼 엄마보다 아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할 때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혼할 때 그 뭘 해야 됩니까? 위자료를 비율을 청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농담 아니에요. 남편이 집안에 이만큼 굴러가는데 진짜 이거 수학이에요. 진짜요. 남편이 이만큼 살게 되는데 한 공헌도와 마누라가 이만큼 살게 하는 공헌도 중에 높은 사람이 돈을 많이 들고 가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되지? 이 실생활로 이걸 조건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도 보면 이런 거예요.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판정하는 T 검사에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 확률이 90이고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받을 96이래요. 그러면 어떤 게 양성으로 판정됐는데 실제로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로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양성이다 질환이 있다의 확률과 질환이 있다 양성이다 확률의 베이지 정리를 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저걸 베이지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확률의 곱셈 정리 요거 마무리하고 기하할게요.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